네, 안녕하십니까. 맘치유 스피치 정신 변화 코치입니다. 오늘 서울 마곡동의 매주 토요일 NLP 시간입니다. 오늘은 NLP 최고 성공의 원리 6가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네.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은 개인마다 다 개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자,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 이게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마다 가치 있는 꿈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아마 원하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 원하는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내가 실현해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6가지를 쭉 하나로 정리를 해보겠는데, 자, 용어가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래포. 자, 래포란 단어는 우리 체면 치료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은 잘 통한다, 한 마음이다, 뭐 협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래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신뢰의 관계, 협응의 관계, 잘 통하는 관계 이제 래포인데, 이 래포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와의 래포가 있고 타인과의 래퍼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과 잘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과 잘 통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자기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인과 잘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과 잘 통할 수 있다면은 타인의 마음을 잘 이끌 수 있고 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관계가 되고, 이 좋은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는 대인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그죠? 우리가 결국 성공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를 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 6가지 개념이 다 중요하지만 이 래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자기와의 래퍼에서도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제 마음과의 래퍼가 있고, 신체와의 래퍼가 있고, 또 자, 영혼과의 영적인 래퍼가 또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하나씩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음과의 래퍼, 내 마음과 잘 통한다.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전하는 그 긍정적인 신호를 잘 인식하고 있다. 우리 마음은 업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죠.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 마음이 계속 밀물설물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기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기분이 업되다가 다운되다가 자신감 생겼다가 또 두려움도 느꼈다가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바다에 이제 우리 밀물설물처럼 또 사계절처럼 이렇게 이제 마음이 계속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는 마음의 신호를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또 신호를 보내고,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이 보내고 있는 이 긍정의 신호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와주고자 하는 긍정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면 모든 마음은 감사한 마음이겠죠. 모든 감정도 감사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울증도 감사한 거고, 뭐 또는 자신감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감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뭐야?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자,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서 기분 좋은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자,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또 뭘까요? 자,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누가 내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누구한테 전화를 걸거나 연락을 해서 사람과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져라. 뭐 이런 이런 시도를 보낼 수 있겠죠. 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또한 좋은 일인데, 두려움은 뭐냐? 자, 두려움은 뭔가 지금 준비할 일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자,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은 좋은 감정을 통해서도 신호를 보내고 있고 나쁜 감정을 통해서도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을 수 있다면, 그 신호에 맞게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과 래퍼가 잘 형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 이제 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못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돼요. 우울한 기분이 주는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두려움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공포증을 갖게 되는 거고요. 분노, 이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 참고로 이제 화를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화는 왜 날까요? 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원칙이나 가치가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당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원칙이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사람한테 내 원칙과 가치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내 원칙과 가치를 재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신호거든요. 근데 화가 나는데도 내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고 상대방과 그 원칙 가치관에 대한 재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화는 어떻게 될까요? 화를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화라는 것도 사실은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이 화를 통해서 나는 또 원칙 가치관을 재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좋은 건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과 잘 통해야 됩니다. 이 마음과 잘 통하면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될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감사할 일을 쓰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도 감사한 일이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한 일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경험과 상황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사건, 경험, 상황을 체험의 심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와의 대표. 자, 우리 신체도 완전한 종합 건강증사진이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건강증사진을 갖고 태어났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안에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 몸을 최상의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그 100명의 의사,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병원에 가는 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사는 안내를 하고 병은 환자 자신이 치료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사는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치료를 하는 건 환자 자신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몸은 완벽한 건강 정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보내는 신체 신호를 잘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몸에 병이 생길 이유가 없죠. 네. 그런 점에서 몸이 건강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네.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이대로 그대로 쭉 하면 좋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상태가 참 좋다. 근데 몸에 병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뭔가 신체의 균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먹는 음식 습관도 좀 재점검을 해보고 지금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마음의 스트레스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라는 신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몸살이 났다. 이 몸살은 뭘까요? 힘들었죠. 자, 몸살 지금 과로를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 당장 일을 좀 줄이고 한 3일 정도는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휴식을 하세요. 이런 신호잖아요. 그죠?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걸까요? 피부 트러블. 당신은 지금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좀 줄여야 된다. 자,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피부 트러블은 스트레스는 오는 거죠. 네. 눈이 안 좋다. 자, 눈이 안 좋다라는 건 뭘까요?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눈은 또 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지금 안 좋다. 술을 좀 줄이거나 과로를 하지 마라. 너무 피로하다. 이런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신체는 참 여러 가지 신호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신체가 보내는 신호를 잘 읽어준다면 그 신체 신호에 맞게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몸에 병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자, 그다음 영혼과의 레포를 이제 가져야 된다. 영적인 레포를 가져야 된다. 이 영적인 레포는 뭐냐면은 우리는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누군가와 어떤 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우주의 일부이고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고 이 자연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의 일부로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 아시죠? 그죠? 모든 사람은 우주의 에너지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랑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 참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나는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냐? 물론 당연히 나를 뛰어넘어서 가족들이 소중합니다. 가족을 뛰어넘어서 뭐 직장의 동료들, 고객들 소중하죠. 자, 직장을 뛰어넘어서 어떤 지역사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나 서울 수도권 소중하죠. 지역사회를 뛰어넘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국가. 대한민국 국가 소중합니까? 국가를 뛰어넘으면 또 뭐가 있죠? 세계를 뛰어넘으면 우주. 우리는 이런 시스템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자 무엇을 이룰 것인가? 이 시스템 속에서 나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할 것인가? 나만의 임무와 사명을 실현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영적인 래퍼입니다. 영적인 래퍼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는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자,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요, 나를 뛰어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그때 큰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가장 크게 얻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주면 줄수록 더 큰 행복을 느껴요. 자, 행복이라는 것은 향수와 같아서 향수. 다른 사람한테 향수를 뿌리면은 그 향수가 나에게도 오죠. 향수를 다른 사람한테 뿌리면 나한테 안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은 향수와 같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향수를 뿌리는 것처럼 행복을 주면은 행복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의 래퍼는 나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고 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또 의미 있는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는 뭐 그런 비전, 사명에 입각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영하니까 뭐 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야 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영적인 부분이 있기도 해요. 이게 NLP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래퍼는 그런 것을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이제 영적인 래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가 하나로 잘 통한다면 우리는 자기와의 래퍼 형성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과의 래퍼. 이게 타인과의 래퍼는 별도로 뒤에 래퍼라는 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르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타인과의 래퍼는 얼마나 피식을 잘하느냐, 피식을 잘하느냐, 즉 맞추기를 잘하느냐에 의해서 래퍼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자, 이 피식 맞추기를 잘하다 보면은 당연히 래퍼가 형성이 되겠죠. 자, 상대방을 잘 맞추다 보면은 상대방은 자, 마음을 열어요. 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협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와 하나로 통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통화할 수 있는 상태를 래퍼라고 그러죠. 자, 이 래퍼 형성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리딩을 할 수 있어요. 리딩. 이끌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끌기. 자, 이끌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하는 성과로 가겠죠? 아웃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이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충분히 맞추기를 했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상태. 즉, 래퍼를 형성한다. 래퍼가 형성된 다음에 리딩을 했어. 내가 원하는 아웃컴, 성과,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상담도 그렇고, 영업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뭐 어떤 대화, 모든 것은 이 네 가지 단계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간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두 분 선생님도 부부관계 좋기를 원하죠? 그렇죠. 자, 부부관계 참 좋기를 원해요.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 먼저 뭐 해야 되죠? 서로한테 맞춰야 돼요. 서로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공감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어떤 가치관과 원칙과 뭔가 비전과 그 성향 기질
모든 것에 맞춰야 돼. 자, 신체 언어도 맞춰야 돼요.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호흡, 같은 자세. 자, 목소리, 같은 목소리 톤, 같은 뭐 높낮이, 같은 말하는 속도 다 맞추는 거예요. 이거 맞추다 보면은 두 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마음이 열리겠죠? 자, 마음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 의미해요. 그때 내가 리딩, 이끌기를 하는 거죠. 난 당신이 앞으로 술을 좀 작게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죠. 다른 남편이 아내한테 난 당신이 집안에 청소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 그럼 가능할까요? 그래서 아웃컴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고객과의 만남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부동산 계약이나 뭐 보험 계약이나 이렇게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고객과 맞추기를 해서 고객의 니즈가 뭔지 욕구가 뭔지 지금 고객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충분히 알아차리는 거죠. 자, 고객한테 충분히 맞추다 보면 고객이 마음이 열리겠죠? 저 래퍼 형성이 돼요. 그때 고객한테 필요한 부분을 제시를 하면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즉 리딩을 한다. 그러면은 계약 체결이 되는 겁니다. 뭐 상담도 같은 원리입니다. 상담. 처음에 내담자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요. 공감하고 그러면서 같이 느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은 마음의 파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담자가 마음이 래퍼 열리겠죠? 자,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때 리딩, 치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변화를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웃컴, 원하는 모습으로 가더라. 이렇게 참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네 가지를 잘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관계가 훼손이 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더라. 자, 이 래퍼가 형성되면 그러면 나 자신과의 래퍼를 통해서 나 자신과 하나됨이 가능하고요. 타인과의 래퍼를 통해서 타인과 잘 통하는 상태가 가능하겠죠. 이 일본만 가지고도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이건 아웃컴. 원하는 성과가 뭔지 알아야 돼. 자,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뭔지, 원하는 성과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잘못됐다는 거죠. OUT. 네. 대화를 할 때도 이 원하는 성과가 필요하고, 뭐 어떤 영업을 할 때, 교육을 할 때 다 어떤 원하는 결과가 필요해요. 뭐 살을 빼는 것, 뭐 운동을 하는 것, 다 목표가 필요하죠. 이게 원하는 결과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감았을 때, 자, 오감적으로 이제 어떤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진 어떤 이미지, 자, 이루어졌을 때 어떤 소리,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 소리,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을 때 어떤 신체적인 느낌, 필요하다면은 냄새를 맡고 맛을 보는 것까지 이게 실제 현실처럼 느껴지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할 모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강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강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역할 모델로 삼는 겁니다. 자, 저분처럼 나는 강의를 아주 참 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강의를 잘하는지 그 모든 특징을, 모든 전략을 뽑아내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저런 서는 자세를 저렇게 했었어. 호흡을 저렇게 하고 목소리 톤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말은 어떤 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뭐 억양은 어떻게 눈빛 표정은 어떻게 제스처는 어떻게 사용하더라. 청중과의 래퍼는 어떻게 형성했다. 강조할 때는 어떻게 강조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더라. 이 모든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결과를 알죠. 자, 내가 영업의 달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영업을 아주 잘하는 어떤 그 모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모델을 하고 어떻게 또 맞추기를 해서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계약까지 끌어내는지 그런 전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행복도 전략이 있고요, 뭐 성공도 전략이 있고, 부자도 전략이 있고, 뭐 운동, 뭐 가족 행복, 부부관계 모든 게 다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 모델의 특징들을 뽑아서 내가 원하는 성과를 만드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었으면 좋겠어. 막연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오감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이제 스마트한 원리를 스마트.
자, 이 스마트라는 건 뭐냐면요. 스마트. 자, S는 뭐냐면은 스페시픽.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A는 뭐냐면은 achieve는 성취하다. achievable, 성취 가능한. 그러니까 성취 가능성이 한 70%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 잡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R은 뭐냐면은 realistic. 그러니까 realistic 하면은 실제적인 이 현실에 기반을 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 자 responsible 책임 권한이 나한테 있는 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책임 권한이 나한테 있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 T는 뭐냐면 타임드라는 것은 기간 마감이 있는 언제까지 가능한 이 기간 마감이 있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말까지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NLP 동기부여 강의를 하여 기립박수를 받겠다. 자, 라고 한다면 보세요. 난 올해 연말까지 기간 마감이 있죠.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측정 가능하죠. 1시간 이상 NLP 강의를 했어. 1시간 이상 NLP 강의를 해서 1시간 이상 측정 가능하죠. 자, 청중들에게 기립박수를 받겠다. 기립박수를 받는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구체적이죠. 그리고 100명 앞에 1시간 이상 강의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쉬워요. 저 가능성 있죠. 성취 가능해요. 어찌보면. 그리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100명 뭐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스마트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의도 목표가 있고 뭐 인생에도 목표가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알아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동,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액션. 행동을 취해보는 겁니다. 자, 목표가 분명하다면 아주 절박한 목표라면 행동을 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하지만 행동을 못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아직 안 해도 견딜만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절박함에서 나오는 건데요. 절박함은 고통과 즐거움에 신경회로에서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행동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 어떤 절박한 이유. 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젊은이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속에 확 쳐박았죠. 2분 동안 숨을 못 쉬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2분 후에 머리를 들고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원했던 게 뭐냐 물었습니다. 숨 쉬고 싶어서요. 그래서 why? 숨 쉬고 싶은 만큼 정말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당신도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숨을 쉬고 싶다라는 건 절박함이죠. 그렇죠?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최악의 고통을 느끼고 뭔가를 했을 때 아주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피해서 즐거움을 얻는 쪽으로 결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정말 원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끔찍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고 행동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지렛대 성공 회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행동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꿈을 꾸지만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고통과 즐거움이 그저 그런 고통이고 그저 그런 즐거움이기 때문에 행동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더라. 그래서 꿈이 간절하면 이 목표가 간절하면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했을 때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행동을 했을 때 모든 행동의 결과가 원하는 쪽으로 갈까요?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어떤 것은 제대로 되고 어떤 것은 제대로 안 되겠죠. 모든 행동의 결과가 제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하는 것마다 잘 되진 않아요.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역인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되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피드백.
제대로 되는 것은 무엇이고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안 된다면 왜 제대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이 피드백에 대한 좋은 예는 어떤 비행기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한 87% 정도는 비행 항로를 이탈을 해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87% 정도. 한 13% 정도만 비행 항로 속에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김해공항까지 날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내비게이션의 피드백입니다. 자, 비행 항로를 벗어나면 지금 비행 항로를 벗어났습니다. 비행 항로 속으로 들어오세요. 벗어났습니다. 들어오세요.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같은 문제 아닙니까? 자,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한 거예요. 부산에 해운대까지 간다 이랬어. 자, 해운대를 찍었어. 근데 막 가다 보니까 뭐 도로를 이탈할 수도 있겠죠? 그쵸? 경부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호남선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얘기하죠? 잘못된 항로로 갔으니까, 잘못된 도로로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뭐 그렇게 신호를 보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는데 잘못된 방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아는 힘이 바로 민감성이에요. 알지 못하면은 둔감한 거지. 그런 점에서 둔감한 것도 죄다. 자,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죄다. 실수를 하고 실패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실패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는 없다. 단지 피드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패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제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면 실패의 크기 그 이상의 큰 성공을 이루어줄 수 있더라는 얘기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자,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합니다. 융통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표를 추구하되, 자,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힘, 이걸 바로 이제 융통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어제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른바 똑같은 행동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요. 자, 반대로 다른 행동은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과를 바꾸기 원한다면은 행동을 바꿔야 돼. 이른바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다른 패턴으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에디슨이 있잖아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3000번의 실패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에디슨이 똑같은 방식으로 전구를 계속 발명했다면 영원히 전구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3000가지 전구를 만드는 방식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을 때 당신은 3000번이나 전구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포기를 안 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3000번 실패한 적이 없다. 3000가지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알았다.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3000가지나 알았으니까 앞으로 전구를 만드는 방법을 더 쉽게 찾지 않겠냐. 다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방식도 달라야 돼요. A, B, C, D, E. 자,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한 거죠. 자, 벽이 막혀 있으면은 막혀있는 벽을 계속 도전하지 말고 벽을 사다리로 올라가든지 벽 밑으로 굴을 뚫어서 지나가든지 드릴을 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어서 지나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창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창문이 유리로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열린 창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망치를 가지고 깨트리고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격 그런 우리 갖춰야 될 어떤 성품을 얘기한다면 융통성이에요. 융통성이 중요합니다. 자, 이 5가지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우리는 탁월한 그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탁월성의 생기를 만들어야 된다.
자, 탁월한 마음은 이 NLP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탁월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자, 신체의 작동. 따라서 신체 작동. 신체의 작동, 자, 두뇌의 작동. 두뇌의 작동. 자, 신체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자세를 어떻게 취하고, 자, 어떤 몸짓과 함께 어떻게 목소리를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탁월한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큰 소리로 긍정문을 낭독하고, 자, 크게 발성을 하고, 크게 웃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신체의 작동을 통해서 세상에 탁월한 마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두뇌의 작동이에요. 두뇌의 작동. 자, 두뇌의 작동. 두뇌의 작동, 이 머릿속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자, 오감이라는 구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합을 하느냐 분리를 하느냐. 자, 연합 분리의 개념은 앞으로 계속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느냐. 좋은 일을 연합하고 나쁜 일을 분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좋은 일을 연합한다면 좋은 감정들이 많이 커지겠죠. 나쁜 일을 분리시킨다면 나쁜 감정들이 계속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분리와 연합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죠? 어떻게? 자,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자,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좋은 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감사한 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 마음은 탁월한 쪽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감기에 걸렸어요. 자, 감기에 걸린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기에 걸려보니까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 과로를 하지 말고, 자, 좀 휴식도 취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껴줘주는 게 뭐예요? 감기잖아요. 자,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어. 아,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안전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나 혼자만의 자기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전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방어 운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바로 접촉 사고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뇌의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한다면 이제 최고 성공의 원리는, 자, 보세요. 자, 레포, 레포, 목표, 목표, 행동, 행동, 인감성, 민감성, 융통성, 융통성, 탁월성의 승리. 탁월성의 승리. 자, 이 6가지를 어떻게 잘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든지 간에 아마 최고의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강의에 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